술 중요합니다. 예. 그 술은 2주 동안은 한 달. 한 달. 자, 한 달 참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통파길맨 장택기 원장입니다. 자, 오늘 구리길맨 이행남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도 더운데 또 코로나 뭐 이런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술에 대해서 네.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두 편의 유튜브를 통해서 네.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복부나 아니면 양쪽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해서 네네. 채취를 해서 잘 정제한 다음에 네. 음경에다가 바늘로 작업해서 네네. 이식해드리는 방법이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입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또 확대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면은 네. 이거 얼마나 아플까? 네. 또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지? 네.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일단 뭐 수술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면 네네. 뭐 연상되는 게 통증.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나서 뭐 일상생활에 얼마나 또 지장이 있을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염려하시고 네. 또 걱정하시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통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네. 허벅지 안쪽이나 네. 혹은 복부 네. 여기서 지방을 채취하잖아요. 네. 그 부위와 또 음경에 그 지방을 이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어떤 그 네. 부위에 네. 통증이 네. 어떻게 되나요? 지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뽑은 자리에 통증이 어. 일시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복부라든지 허벅지 부분이 뻐근한데요. 제 경험상 보면, 그러니까 피하 지방을 저희가 뽑는 건데 피하 지방이 좀 도톰하신 분들, 약간 살찐 저 같은 그런 좀 살집이? 통통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네. 하고 나서 좀 통증이 좀 덜한 경향이 있고요. 네네. 약간 지방이 좀 안 나오시는 마른 체형이나 예. 약간의 근육질 체형이신 분들은 네. 통증이 조금 더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피하 지방이 도톰하신 분들은 네네. 이 도톰한 지방 중에 일부만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뽑는 비율이 적습니다. 아. 하고 나서도 통증이 좀 덜하고 네. 회복도 덜하고. 좀 빨리 되는 그런 예. 편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라면 예. 마르고 좀 근육질의 경우라면 통증이 조금 더하고 조금 더 오래 간다. 살 좀 찌우고 수술 받으면은 좀 도움이 네.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실은 뭐 건강상 살 찌우는 게 뭐 그렇게 권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살 못 빼서 난리인데요. 그죠? 네, 이 수술을 위해서라면 뭐 일시적으로 잠깐 뭐 한 2, 3kg 정도라도 좀 찌우시는 게 저희 수술하는 데 있어서도 좀 용이하고 수술 후에 통증도 좀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마른 분들 네네네. 그 지방 채취하는데 네네. 통증이 네. 어느 정도일까요, 솔직히? 뭐 개인마다 뭐 네. 통증에 대한 뭐 감수성이랄까 예민함이랄까 또 뭐 역치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 똑같은 통증이라 하더라도 느끼는 정도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수술 당일에는 예, 예. 비교적 통증이 없습니다. 수술 당일날은 네. 별로 통증이 별로 없다. 예, 복부라든지 허벅지가. 왜냐면 이제 당일날은 그 국소 마취제에 그런 마취 기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일날은 통증이 뭐 거의 뭐 경미할 정도고요. 네네. 다음날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면 약간의 통증이 생깁니다. 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운동 심하게 하고 나면 다음날 좀 근육통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런 정도의 통증. 좀 뻐근하다. 네. 뭐 이 정도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뻐근하다. 특히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는 쪼그렸다 일어날 때 이렇게 자세 변화가 갑자기 있을 때 약간의 좀 뻐근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냥 뭐 어떤 예리한 통증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일상생활, 뭐 운전이라든지 가벼운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바로 다음 날부터 가능하시고요. 이제 휴가를 내셔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굳이 휴가 내지 않으셔도 네네. 뭐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채취한 부위의 네.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지방을 이식하는 네네. 음경부의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경 부분의 통증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그렇죠. 네. 되게 이제 음경 확대 수술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포경 수술이 연상이 되면서 그렇겠죠. 꽤 아팠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좀 통증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심한 통증은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지방이 그 자리 잡는 그 생착되는 과정 중에 약간 단단해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보통 한 일주 지나서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좀 딱딱해져 있는데 그 딱딱해져 있는 시기에 네네. 일시적으로 좀 발기통 발기됐을 때 이제 못 드러나기 때문에 네네. 좀 발기통이 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음경 쪽에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네. 수술 후에 네.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술 후에 예.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 좀 어려울까봐 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지방 채취 부위, 네, 네. 복부라든지 허벅지 부분은 좀 압박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압박을. 예, 그 멍 생기는 거, 예, 예. 출혈 생기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압박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복대, 또 허벅지 쪽에 밴드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이틀 정도? 48시간 동안 이틀이면 뭐 할만하네요. 네. 그죠? 오히려 뭐 하고 계시면 좀 더 활동하기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방 이식을 받은 음경 쪽은 꺼주로 감고 밴드로 살짝만 압박해서 네. 관리에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 시켜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병원에 나오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은데 네. 나오시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병원에서 소독 받으시면 되고요. 네. 방문하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2,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독하는 방법 그렇게 익히셔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 자체가 절개 부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양쪽 그 서해부에 뭐 와이셔츠 단추구멍 정도 그런 정도의 크기의 절개만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뭐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쪽 서해부에 네. 와이셔츠 단축구멍 정도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작은 네. 흉터인데 네. 그래도 한 바늘 정도는 우리가 꼬매잖아요. 네. 그걸 언제 우리가 제거를 하죠? 각각 뭐 한두 바늘 정도 네. 이렇게 실로 꼬매 드립니다. 네. 네. 거기 부분은 보통 일주일 뒤에 일주일. 뽑는 네. 건데요. 병원에 오셔서 뽑으시면 되고 네. 혹시 만에 하나 방문하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가로 뽑는 방법 자가로. 그런 것도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도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야, 이거 수술 후에 네. 샤워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절개가 작고 또 적기 때문에 네. 샤워도 예. 이틀 후부터 가능합니다. 이틀? 꺼즈나 밴드 다 네. 떼내시고 노출시킨 상태에서 가벼운 샤워 정도만 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또 소독약 찍어 바르시고 꺼즈 감아주시고 이렇게 밴드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틀이면 뭐 크게 부담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그 탕에 들어가거나 물에 들어가시거나 목욕탕 물 안에 들어가거나 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피하고. 너무 또 장시간의 그 샤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수술하고 난 뒤에 네. 음주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예. 무지 궁금해합니다. 술 중요합니다. 예. 그 술은 2주 동안은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2주 동안. 네. 그러니까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이 네. 이물질을 사용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물 반응이 없어서 뭐 염증이나 뭐 감염의 가능성이 뭐 다른 수술에 비해서 뭐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안 생기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2주간은 술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네. 수술 받고 난 뒤에 네. 성관계는 네. 언제부터 가능하냐? 예. 네. 이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한 달은 참으셔야 됩니다. 한 달. 네. 이게 너무 빨리 성관계를 하시면 네, 네. 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길 우려도 있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양인데 예. 모양이 이제 성관계를 하면 좀 뭉개질 수가 있고 네, 네. 좀 뭐 비대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달간은
참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리필하면서 네. 모양도 잘 만들어 드리기 네. 때문에 네. 예, 뭐 바로 잡을 찬스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처음부터 잘 나오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한 달간 금욕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한 달. 한 달. 자, 한 달 참으십시오. 그 외에 다른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은 네, 간혹 그 기저질환으로서 당뇨가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후해서 당뇨약 네. 잘 챙겨 드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요. 네. 꼭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저희가 수술 전에 그 당 체크도 미리 이제 루틴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만 잘 되면 네, 네. 뭐 수술 전후에서 그 결과에 있어서 또 합병증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관리만 잘 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계통약. 예, 그 예. 항혈소판제 네. 그걸 복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혈소판제를 드시면 피를 묽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네. 멍이 좀 잘 생기는 환경이 되는데요. 출혈 예방, 예. 멍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네. 항혈소판제는 수술 전에 일주일 전에는 끊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수술이 이렇게 막 상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실은 크게 출혈을 걱정할 수술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네. 좀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게 뭐 아주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면서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대라든지 밴드를 이제 수술 후에 착용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예방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이 이제 자리 잡는 과정, 그러니까 생착되는 기간 동안은 너무 타이트한 그런 팬티나 예. 꽉 끼는 그런 바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이 똑바로 나오지 않고 네네. 그 구겨진 상태로 네. 어느 한쪽이 좀 비어 보인다든지 좌우가 비대칭스러워 보인다든지 네.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타이트한 팬티, 타이트한 바지는 이제 수술 후에 대략 한 한 달 반 정도는 네.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분들이 한 번은 리필을 받거든요. 추가 보충. 네네. 이거 언제 어떻게 하는지 네.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의 그 네.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추가 지방 보충입니다. 네. 예. 이제 남은 지방을 버리지 않고 얼려서 냉동 보관해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 시기는 보통 3개월 후가 네. 예, 가장 적당합니다. 지방 생착이 마무리되는데 보통 네.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네. 일단 1차적인 모양이 완성되는 시기인 네. 3개월 후에 보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싱싱한 상태에서 네. 주입을 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수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네. 또 6개월까지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또 외국에 가 있다가 네네. 뭐 늦게 오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늦어도 늦어도 1년 이내에는 1년. 예, 네.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짧게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오늘의 주제가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음경 확대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뭐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요. 답은 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 크게 불편하지 않다. 예. 많이 안 아프다. 네, 경미한 통증은 있지만 예. 크게 아프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방법, 네. 뭐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술 후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다. 그래서 병원에 오실 수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소독 받으시면 되고 예. 혹시 어려우시면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방법들, 자가 그 소독 방법들을 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구리 길맨 이행남 원장님을 모시고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 그 후에 어떤 통증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수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